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공중파 방송국에서 20년가량 취재기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직업이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방송 뉴스는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어 한 문장을 쓰더라도 엄청 고민해서 씁니다. 내가 직접 취재해서 기사를 쓰기도 하고 데스크라고 하죠. 후배들이 써온 기사를 고쳐주는 일도 꽤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게다가 저는 실제 심사위원 경력도 많이 있거든요. 방송국 보도국에는 취재기자와 AD, 리서처, 시사 프로그램 작가들이 함께 일을 하는데요. 이 모든 직종에서 직원을 새로 뽑을 때 여러 차례 심사위원을 맡았었습니다. 서류 전형 심사도 했었고 면접은 그보다 더 많이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노하우들이 많지 않을까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공개하지 못했던 합격 비법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심사위원이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쓰는 법, 면접 잘 보는 비법 같은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왜 떨어지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격할 수밖에 없는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 경험부터 얘기해 볼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정도 된 일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방송국 취재기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심사를 맡았을 때 얘기입니다. 당시 저는 10년차 기자였고 어떤 후배들이 들어올지 엄청 기대가 컸습니다. 저 때만 해도 사실 기자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뭘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합격했는데 제 후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언론고시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왔을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자소서를 받아들고 저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사실 충격이 컸습니다. 헐, 이게 뭐지? 자기소개서가 왜 이런 거지? 실망스럽고 안타까웠어요. 마음에 드는 자소서가 거의 없었거든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지원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이걸 왜 쓰는 건지 모르는 지원자도 너무 많았어요. 평생 읽고 글 쓰는 일을 업으로 삼겠다는 기자 지망생들 자기소개서가 이 정도라니?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자소서를 읽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어요. 사실 심사위원은 심사가 본 업무가 아니거든요. 기자 직종 심사위원은 현직 기자들이 하는 거예요.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 짬을 내서 자소서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 한 명이 자소서를 몇 개 봐야 하는지 아시나요? 10개? 20개? 아니에요. 첫 심사위원 때 저는 500개 넘게 봤어요. 500개 넘게 보려면 일주일 이상 걸려요.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또 열심히 봐야 하고요. 주말 휴일도 없이 봐야 해요. 그래야 겨우 500개 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00개가 다 너무 잘 썼고 얘도 뽑고 싶고 쟤도 뽑고 싶었다면 그래도 좀 재미있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대학 내내 언론고시를 준비했다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뭘 준비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뽑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대부분 못 썼는데 비슷하게 못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글 내용이 다 비슷해요. 개성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명 깊게 읽었다는 책을 쓴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 책마저도 비슷해요. 다들 어디서 엉터리 답안지를 구해서 달달 외우고 시험 본 사람들 같았어요. 자소서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인데요.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1점을 주고 그래도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7점 이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점수는 대부분 1점이었어요. 10점은 딱 한 명한테 줬어요. 그 사람 말고는 사실 5점 이상 주고 싶은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기자 지망생들이 이렇다면 다른 직종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소서 쓰는 법을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자소서 쓰는 법은 그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겠구나 싶긴 했어요. 자소서는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나보다 내 소개를 잘할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 너무 쫄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기소개서는 전문가만 쓸 수 있는 논문이 아니에요. 소송 당할까봐 한 단어, 한 문장 고민해서 써야 하는 기사도 아니고 필력이 필요한 문학 작품도 아니거든요. 자소서의 본질과 글 쓸 때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 핵심 비법들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비법들을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심사위원 때 경험을 얘기했었죠. 제가 처음부터 제 심사위원 경험을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 비법이 바로 이겁니다. 자소서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생각하고 써라.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소서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써야 합니다. 자소서는 심사위원 보라고 쓰는 글입니다. 평가도 심사위원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사위원 입장에서 쓴 자소서를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 쓴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심사위원이 자소서 몇 개를 팠다고 했죠? 제 첫 심사위원 때 500개를 팠어요. 그런데 그 자소서들이 어땠다고 했죠? 다 너무 비슷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비슷비슷한 글 500개를 연달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피곤한 상태로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자소서 읽다 보면 확 덮고 다음 자소서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앞부분 몇 문장만 읽어보면 뽑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꾹 참고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인재를 못 알아보고 넘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내가 취미로 읽는 글이라면 중단하고 다음 책으로 넘기면 되지만 이건 누군가의 인생일 수도 있으니까요. 취업 준비생들의 절실함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다 보긴 했어요. 근데 끝까지 읽고 나면 또 후회하죠. 역시 내 첫 판단이 맞았구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시간도 무진장 아까워요. 그렇다면 심사위원들 흥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소서는 무조건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남들과 비슷비슷하면 심사위원이 힘들어서 못 봐요. 심사위원의 흥미를 끌 수가 없어요. 자소서는 첫 시작부터 달라야 합니다. 첫 두세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사위원의 관심을 끌 수가 있어요. 스펙이 좋은데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을 뽑을 이유를 심사위원이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지원자들 글이 이상할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도 엄청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10만큼만 남들과 달라도 심사위원이 느낄 때는 100만큼 다르게 느껴져요. 워낙 비슷한 글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뻔한 것들 중에 색다른 자소서가 있다면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너무 쉽지 않나요? 조금만 달라도 합격이라니요. 그렇다면 자소서를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르게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관건이겠네요. 자소서를 남들과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엄청 쉬우면서도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의견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소서는 무조건 심사위원 입장에서 생각하고 써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심사위원의 관심을 끄는 가장 쉬우면서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도움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